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는 조금 불편한 진실로 시작해야겠습니다. 여러분이 밤잠 설쳐가며 미국 주식 투자에서 1억 원을 벌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중에서 2,200만 원을 국가가 아무 노력 없이 가져간다면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억울하죠. 분통이 터질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투자의 현실입니다. 저는 뉴욕 월가에서 개인과 기업의 자금 운용을 도왔고 지금은 대학 강단에서 20년째 경제와 금융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 경험상 부자와 빈자의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부자는 어떻게 벌까보다 어떻게 지킬까를 먼저 고민합니다. 최근 뉴스 보셨죠? 2025년 금융투자소득세, 일명 금투세 때문에 난리입니다. 지금까지는 대주주가 아니면 국내 주식 세금 걱정 없었지만 이제는 5천만 원 넘게 벌면 22%, 3억 넘으면 27.5%를 떼어간답니다. 해외 주식은요? 원래부터 250만 원만 넘어도 22% 떼어갔는데 이게 금투세랑 합쳐지면 세금 폭탄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교수님, 그럼 주식 다 팔고 예금으로 갈까요? 아니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인플레이션 시대에 현금 들고 있는 건 자산을 태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국세청도 인정하는 합법적 탈세에 가까운 절세 전략입니다. 22% 세금? 영원으로 만들거나 아주 먼 미래로 밀어버릴 수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상이시라면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자, 냉정하게 계산기 한번 두드려 봅시다.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S&P 500 ETF, 이 ETF는 미국 대표 지수인 S&P 500을 따라가는 지수 추종 ETF입니다. 한마디로 미국 상위 대기업 묶음에 한 번에 투자하는 ETF인 거죠. S&P 500 ETF로 대표적인 것이 두 개가 있는데요. 미국의 소위 스파이라고 부르는 SPY와 또 다른 하나는 방가지에서 운용하는 VOO입니다. 이 두 개의 ETF를 일반 증권계좌에서 샀다고 칩시다. 10년 동안 매년 10%씩 올랐어요. 기분 좋죠? 그런데 미국 상장 ETF라서 팔 때마다 이익금의 22%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그리고 배당금 나올 때마다 15%씩 미국에서 원천으로 떼어갑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20년 뒤에 보면요, 세금을 낸 사람과 안 낸 사람의 자산 차이가 무려 40% 이상 벌어집니다. 10억이면 4억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월가의 큰손들은 절대 일반 계좌로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비과세 셜터, 즉 세금 대피소를 씁니다. 한국에도 그런 대피소가 딱 두 개 있습니다. 바로 ISA와 연금계좌입니다. 첫 번째 무기는 ISA,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입니다. 저는 이걸 서민을 위한 월가계좌라고 부릅니다. ISA 계좌는 가입자에게 세금 낼 때 손익통산을 해주는 유일한 계좌입니다. 손익통산 제도가 어떤 건지 제가 쉽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이 일반 계좌에서 A 종목으로 500만 원 벌고 B 종목으로 400만 원 잃었다고 해봅시다. 실제 내 주머니에 들어온 돈은 100만 원이죠. 그런데 국세청은 A 종목 번 것만 봅니다. 500 벌었네? 세금 내! 하고 500만 원에 대해 과세합니다. 하지만 ISA 계좌에서는 이걸 합쳐줍니다. 즉 손익통산을 해주는 거죠. 즉 500 벌고 400 잃었으니 100만 원 벌었네? 오케이, 100만 원만 인정.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ISA는 크게 일반형과 서민형이 있는데요. 대부분 사람들이 가입하는 일반형 기준으로 200만 원까지는 세금이 아예 0원입니다. 더군다나 비과세 한도 200만 원을 초과하는 돈도 9.9%라는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까지 해줍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가장 무서워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도 아예 제외되는 겁니다. 22% 내다가 9.9% 내면 세금이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겁니다. 특히 ISA는 납입 한도가 커서 좋은데요. 연 2천만 원까지 넣을 수 있고 최대 누적 1억 원까지가 납입 한도입니다. 그리고 ISA는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가입해두는 게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미납입분은 2월도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만약 여러분이 2025년에 계좌를 개설해 놓고 한 푼도 납입하지 못해서 납입금이 제로라고 가정해 볼게요. 내년인 2026년이 되면 납입 한도는 2천만 원이 아니라 총 4천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전년도에 납입하지 못한 미납입분 2천만 원이 다음 해로 2월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목돈이 갑자기 생기신 분들에게는 미리미리 개설해 놓은 ISA 계좌가 선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안에 갑자기 행사가 생겨 목돈이 필요하다면 ISA는 원금에 한하여 중도인출도 할 수 있어서 금상첨화의 금융상품입니다. 아직 ISA 계좌가 없으신 분들은 2025년 12월이 가기 전에 어서 빨리 계좌라도 오픈해 놓으시길 추천드립니다.
ISA는 전 금융기관 통틀어서 1인 1계좌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라면 소득이 없는 은퇴자라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직전 연도 소득이 증빙이 되시는 분들은 총 급여 5천만 원 이하면 서민형으로 가입할 수 있는데요. 서민형 ISA는 일반형과 달리 비과세되는 금액이 400만 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납니다. 물론 4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되는 것은 동일하고요. 참고로 직전 3년 이내에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ISA에 가입이 안 된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는 두 번째 무기도 알려드리겠습니다. ISA가 중단기 자금 운용을 위한 방패라면 여기엔 또 다른 창이 있습니다. 바로 연금저축과 IRP입니다. 바로 이 두 개는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또 다른 거대한 성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십니다. 교수님, 연금 계좌는 돈 묶이잖아요? 싫어요. 그런데 여러분, 50대 아닙니까? 어차피 노후 자금으로 쓸 돈이잖아요. 묶여 있는 게 오히려 장점입니다. 함부로 깨서 쓰지 못하게 강제 저축을 시켜주니까요. 여기서 연금 계좌의 대표 혜택이 있는데요. 바로 운용기간 중 과세 이연입니다. 계좌 안에서 ETF를 사고 팔아도 그때그때 세금을 떼어가지 않고 나중에 연금으로 꺼낼 때 과세하는 구조예요. 언제 내냐?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을 때 냅니다. 세금 내야 할 돈이 계속 복리로 굴러가는 식이 되는 거죠. 세금 낼 돈이 인출 시점까지 계속 투자되어 굴러가는 복리 효과예요. 한마디로 정부에 낼 세금을 지금 내는 대신 나중에 내면서 그 기간 동안 내 돈처럼 굴리는 느낌인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1천만 원을 갖고 연 8%로 굴리다가 5년 후에 ETF를 다른 ETF로 한번 갈아탄다고 해볼게요. 즉 기존 ETF를 매도하고 새로운 ETF를 매수하는 겁니다. 5년 후 금액은 약 1,469만 원이 됩니다. 수익만 약 469만 원이 되고요. 이때 일반 계좌라면 세금이 약 22%, 즉 103만 원이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재투자금은 1,366만 원으로 줄어들게 되죠. 그런데 만약 이게 연금 계좌였다면 상황은 크게 달라집니다. 조금 전에 세금으로 빠져나갔던 103만 원이 안 빠져나가고 그대로 계좌 안에 남아서 다음 5년 동안 함께 굴러갑니다. 그 세금 103만 원이 추가로 5년 더 8% 복리로 굴러가면 대략 152만 원 수준으로 불어납니다. 이게 바로 복리 효과입니다. 연금으로 받았을 때 내는 세금도 22%가 아니라 3.3%에서 5.5%의 아주 낮은 연금소득세로 냅니다. 생각해보세요. 22% 세금 낼 것을 3.3%로 줄여줍니다. 수익률로 치면 거의 19%를 공짜로 더 먹는 셈입니다. 이게 월가의 금융 전문가들이 말하는 텍스 알파, 세금 초과 수익입니다. 좋은 점만 말하면 사기꾼이죠. 리스크도 이야기해야 진짜 전문가입니다.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교수님, 뉴스 보니까 연금 계좌에서 ETF 하면 이중과세 된다던데요? 이중과세 논란, 일리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여전히 연금 계좌가 유리합니다. 왜냐? 일반 계좌에서 22% 양도세 맞는 것보다는 내부에서 15% 떼고 나중에 3.3% 연금세 내는 게 최종 수익률 면에서 압도적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연금 계좌에서는 미국 증시에 상장된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대표적인 ETF인 SPY나 VOO, QQQ 등을 직접 매수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국내 증시에 상장된 미국 지수 추종 ETF로 얼마든지 간접 투자할 수 있어서 큰 문제가 없다는 점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꼭 강조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특히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 자산가 분들은 무조건 연금 계좌가 답입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세금 이야기, 계좌 이야기 하느라 머리 아프셨죠? 하지만 이 지루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10년 뒤를 바꿉니다. 제가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투자는 대박을 노리는 게 아니라 실수를 줄이는 과정이다. 멀쩡한 절세 상품을 그냥 잊어버리고 일반 증권 계좌에서 세금을 22%나 내면서 투자하는 건 엄청난 큰 실수입니다. 남들이 다 챙겨가는 ISA 그리고 연금저축 계좌에서 주는 세제 혜택을 나만 안 챙기는 건 직무유기입니다. 오늘 당장 확인해 보세요. 내 ISA 계좌 한도가 남았는지, 내 연금저축에 엉뚱한 국내 잡주가 들어있지는 않은지, S&P 500이라는 세계 최고의 기업들에게 여러분의 노후를 맡기되 세금이라는 구멍난 독은
제가 오늘 드린 처방전으로 확실하게 메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마칩니다. 감사합니다.